자, 먼저 반도체 섹터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5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이 정도까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두 가지 이슈로 이게 올라온 게 아니죠. 복합적인 모멘텀이 작용했던 결과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AI 칩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 이것이 바로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GPU 시장에서 완전 독점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터지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고, 이게 이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으로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젠슨왕이 로봇 선언이죠. 네. 바로 이번에 젠슨왕 CEO가 AI 다음은 로보틱스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장이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심어줬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I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 플러스 로봇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성장기에 대한 확신이 붙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다시 또 1위를 탈환을 했죠. 드디어 시가총액이 3조 7,600억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 기술주는 다시 살아있다. 그리고 AI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과정이겠고, 이게 수급적으로 보실 때 패시브든 액티브든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흐름이 타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올스프링이라든지 에스파고 같은 기관들에서 이제는 이제 몇 달 전보다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훨씬 커졌다라는 이런 평가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확실히 브로드컴의 신고가 경신 랠리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네. 전부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체 맞춤형 ASIC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던 과정에서 동사가 아무래도 시장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1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0% 증가,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58달러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가뿐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네트워킹이라든지 맞춤형 가속기 등의 AI 인프라 쪽에서 반도체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확실히 전체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게 이렇게 핵심이다 말씀드리고, 게다가 회사가 직접 AI 매출 성장은 2026년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장기 가이던스까지 좀 던져줬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 신뢰도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전송 속도를 구현한 이 차세대 네트워크 반도체 토마호크 6를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AI 시대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든지 효율, 그리고 확장성 전부 업계 최고 수준이라서 관련주 중에서도 기술력으로 차별화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관들조차도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는데, 특히 HSBC는 목표가를 무려 400달러까지 와. 상향을 하고 AI 전용 칩에서 더 큰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즉슨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주문 맞춤형 반도체인 ASIC을 좀 더 선호하는 상황인가요? 네,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정 용도에 맞춘 주문형 반도체 ASIC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는 AI와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성능과 비용 효율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생성형 AI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특수 목적용 칩 시장에서 ASIC은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ASIC 도입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브로드컴의 ASIC 시장에서 55에서 6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AI 칩이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잘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GPU와 ASIC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왜 엔비디아 대항마가 브로드컴이었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GPU 입장에서는 범용성이 높고 다양한 AI 연산에 적합해가지고 엔비디아가 AI 서버의 8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GPU는 가격이 비싸고 전력
전력 소모가 좀 커가지고 공급이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에이직은 특정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주문형 맞춤 반도체로서 전력 효율과 이제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또 대규모 AI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자 자체 에이직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에서 구글과 아마존 등의 빅테크 AI 출하량을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GPU 절반 수준에 도달을 했고 내년에는 무려 에이직 출하량이 GPU를 넘어설 거라는 그런 전망도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직 기반의 서버 시장 점유율은 아직 8에서 11%에 지금 현재 못 미치지만은 출하량 기준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JP모건 등의 2028년 에이직에 대한 AI 칩 시장이 무려 20% 이상으로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브로드컴과 마벨 같은 에이직 설계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관점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GPU와 에이직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자, 이들이 경쟁을 하면 또 수혜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HBM 시장인데요. 자, HBM 기업들은 그야말로 이마만큼 호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일단은 HBM 입장에서는 GPU라든지 이제 에이직 이렇게 대결 구조가 있는데 네.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HBM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솔직히 HBM 대부분이 엔비디아 GPU용뿐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에이직에 대한 칩을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고성능 HBM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예를 드시면 이제 뭐 구글의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레니움 이런 것들이 다 HBM을 깔고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은 2024년과 27년 사이에 보시면 에이직용 HBM 수요는 연평균 무려 88%나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GPU용 HBM도 77% 정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둘 다 폭발적인 성장인데 특히 에이직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네. 있다. HBM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 확실히 고객사도 늘어나고 팔대가 많아지고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트렌디한 주식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채널로 들어오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전 HBM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후발주자 마이크론이 이번에 좀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 걸까요? 네, 마이크론의 올해 3월에서 5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6% 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컨센서스 1.6달러를 높여 1.9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이크론은 2025년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107억 달러로 지금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분기 대비해서 약 15% 성장한 수치이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98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이고 총 마진은 42%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고전은 인공지능의 열풍에 따라서 HBM과 그리고 DRAM 그리고 랜드 등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던 이유가 있고요.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50% 증가하는 모습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데이터용 메모리 SSD 매출도 성장세를 이끌었고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업의 수요가 실적을 견인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수요가 힘입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경쟁사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HBM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및 장비 부품 소재 관련 세트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 3대 업체인데요. 자, 이렇게 마이크론이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조금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기업의 밥그릇 싸움이 그야말로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밥그릇 싸움이 네. 치열하다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작년 기준, 24년 기준을 보시면 HBM 시장 점유율 자체가 SK하이닉스가 52.5%, 삼성전자가 42.4% 그리고 마이크론이
5.1%로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압도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올해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이제 50%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30%, 무려 마이크론이 20%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이제 HBM3E 8단이라든지 12단에 대한 공급이 성공하면서 후발주자에서 단기간 강력한 경쟁자로 이렇게 급부상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점유율 격차가 37%포인트에 다다랐지만은 무려 이제 1분기 보시면은 올해 1분기에 10%포인트까지 좁혀졌던 과정.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은 2025년 말까지 보시면 HBM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무려 이제 생산 능력 캐파 확대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 등의 주요 AI 반도체 고객사에 대한 확보가 확실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진전이 네. 돼가지고 격차를 빠르게 줄여가면서 확실히 주가 모멘텀도 살려야 되는 과정이 핵심적이겠습니다. 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를 그야말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확실히 이제 디램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시장을 주도하면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 7조 4천억을 넘어서면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앞질렀던 사례가 나왔거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도 SK하이닉스는 16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3조 으로 이제 격차가 좀 크게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E 등의 차세대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에 대한 부분에서 지연이 됐던 그런 측면이었고, 엔비디아 등의 주요 고객사의 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서 HBM 시장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었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미 HBM3E 등의 엔비디아를 공급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최근 그 국내 밸류업 가치주가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급이 유입됐을 때 SK하이닉스가 이런 성장성 대비해서 싸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만연하게 퍼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PER이 무려 30배 이상을 상회하고 엔비디아 역시 25배 이상을 상회하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PER이 아직도 6배 수준을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을 절반 정도만 주더라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될 때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나한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영진 자문역의 반도체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긴 하지만 자문역들은 3주마다 한 번씩 오시잖아요. 네. 3주에 이렇게 한 번씩 딱 좋은 종목, 세 종목 꼽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도 자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탑3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제 이번에 브로드컴 에이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는데요. 네. 그만큼 고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주 탑3 종목도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뽑아드린 탑3 이 관련주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 동사는 이제 앞서 살펴본 브로드컴 이슈, 그러니까 요즘에 AI 칩들이 특히 에이직 쪽에서는 연산 성능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빨라진 칩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 폭이 병목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은 구리배선 기반의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조금 뚜렷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건데, 즉 광자 기반의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 대비 수십 배 빠른 전송 속도를 플러스해서 훨씬 더 넓은 대역폭 그리고 낮은 전력 소모와 발열까지 줄임으로써 확실히 AI 칩의 에이직 성능이 올라올수록 이런 빛의 기술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차세대 광고반도체인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기술은 반도체 칩 간의 데이터 전송을 확실히 전기 신호가 아닌 빛으로 처리해서 데이터 신호 처리를 속도를 무려 10배 이상이나 높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브로드컴이 2년 내에 제품 양산 및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업이 브로드컴에 관련된 광반도체 사업의 확장 속에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삼성전자 브로드컴 실리콘 포토닉스
협력 이슈로 동사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렇게 손꼽히면서 앞으로 보시면은 최고속 인터페이스 IP라든지 글로벌 파운드리 파트너십이라든지 UCI 등의 차세대 인터커넥트 IP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이 확실히 이번 이슈로 인해서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등은 좋았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단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조금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 이런 기술 발전 과정들을 조금 주목하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동사의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탑3는 에이직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 선정해 주셨고요. 자, 탑2도 궁금합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2위 종목은 ISC입니다. 네, 바로 ISC는 AI GPU라든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ASIC 등의 고성능 칩 전용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같은 GPU 중심 매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글 TPU라든지 아마존 칩에 같은 ASIC 소켓 매출이 바로 작년 4분기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관련 매출만 30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급격한 개선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AI 가속기 출하량이 늘고 칩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집적도도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소켓도 더 정밀하고 더 비싸지고 또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즉 단가, P도 오르고요. 물량, Q도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구조적 성장이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그런 실체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다. 그래서 HBM이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여기에 더해서 글래스 서브트레스트까지 대응 가능한 차세대 소켓 라인업도 이미 갖춰진 동사 이 동사에 대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본격화와 밸류 부담도 적은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도 확실히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2 종목으로 손꼽아 봤습니다. 네, 탑2는 실적이 동반되어 있는 ISC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탑1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스터피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종목명이 바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탑1의 힌트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건가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 공개해드리는 탑1 마스터픽에 대한 힌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실리콘 포토닉스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AI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5G나 데이터 센터 등의 대규모 칩 간의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리콘 포토닉스의 이번에 패키징은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공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적, 고성능에 대한 광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실리콘 포토닉스의 칩과 광소자 그리고 메모리라든지 이런 에이직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정밀하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탑1에 대한 마스터픽이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칩은 기존 반도체 패키징 공정과 달리해서 광학 신호를 안정적으로 입출력을 해야 됨으로써 초정밀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TCB라든지 CPO, 플럭스리스에 대한 본딩 등의 어드밴스 패키징 장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바로 역시 탑1의 마스터픽에 대한 장점이 그대로 녹아들어서 글로벌 탑1 수준의 장비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탑1의 장비사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고심해서 탑1 골라오셨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이 확실히 실리콘 포토닉스 패키징 장비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광학 칩에 대한 패키징 분야에서도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미 HBM 쪽에서 시장이 성장이 있을 때 동사가 크게 부각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HBM3E에 대한 12단 생산용 TC 본더 시장에서 무려 2025년 기준 점유율을 봤을 때 9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을 봤을 때 탑1의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세계 베스트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탑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3년 연속 성장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탑1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잠시 동사에 도전하는 기업이 있어서 최근에 주가에 눌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잠깐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TCB 장비 점유율을 지금 동사가 50% 정도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사가 장비사를 조금 뭐 경쟁사들로 인해서 조금 다변화를 한다고 해도 기술력이라든지 신뢰도 때문에 점유율이 크게 빠질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보시면은 HM4라든지 플럭스리스라든지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서 경차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점유율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2025년 해외 미출 비중을 보셨을 때 60%에서 2026년에는 66%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 바로 북미 고객사 점유율이 90%, 기타 해외도 60%에 육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또 체질 개선, 글로벌적으로도 완전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내만 보던 시절은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로 나아가는 후공정 장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이 동사, 차세대 HBM뿐만 아니라 AI 광도체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동사의 성장 모멘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오시게 된다면 동사의 리포트뿐만 아니라 사후 리뷰 드리는 과정까지도 계속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성투하실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 종목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종목명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